현대는 복합 전자파 시대입니다. 그만큼 여러 전자파에 동시에 노출되고 그로 인한 전자파 과민 반응, 즉 전자파 과민 증상도 더 늘고 있습니다. 전자파 과민증은 EHS라는 약어로 부르고 또한 여러 가지 용어로 불리기도 합니다. 전자파 과민증 혹은 전자기파 과민증, 전자파 알러지 등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의 경우 EHS를 질병이 아닌 증상으로 봅니다. 전자파 과민증을 인정하지만 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전자파 단독 증상보다는 주변 환경 교란 물질이나 화학 물질에 같이 노출될 때 증상이 발현된다는 의미에 무게를 두고 있는 듯합니다. 단국대 함이나 교수팀에서 10여 년 이상 전자파와 ADHD 증상에 대한 연구를 지속하고 있으나 전자파로 과민 증상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WHO와 대학 연구기관 등에서 전자파와 발암성 전자파 영향으로 백내장 유발, 전자파로 인한 이명 증상 등 다양한 연구 결과가 이루어지고 공개되어 있습니다. 쉴드그린 게시판이나 블로그, 유튜브 자료 보시면 도움되실 겁니다. 캐나다 등 해외에서는 광범위한 조사가 이루어진 사례가 있습니다. 캐나다 전자파 전문가인 마그다 교수팀 자료에 의하면 약 35%가량이 전자파과민 증상이 있을 수 있고 3%는 극심한 전자파과민증 보유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극심한 전자기장과민증은 도시에서 생활이 불가능하여 시골이나 외딴 단독주택에서 전기통신 전자파 영향을 차단하고 생활하는 수준의 전자파 알러지 증상을 보유합니다. 현대는 전자파와 환경호르몬, 화학물질, 내분비교란 물질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시대입니다. 1번, 일반적으로 특정 강한 전자파에 노출될 경우 전자파 과민 증상이 유발 가능성 높다고 판단합니다. 전자파와 다른 화학 환경 호르몬에 같이 노출될 경우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2번, 강도는 약하지만 여러 가지 종류의 전자파에 복합 노출되는 경우 특정 전자파가 전체 노출 전자파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전자파 과민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전자파와 다른 화학 환경 호르몬에 같이 노출될 경우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전자파 과민 증상이 느껴질 경우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건강검진 필히 받으셔야 합니다. 쉴드그린 상담 사례 중 와이파이를 이용하는 영어 수업 방식으로 바뀐 후 학원 강사님께서 전자파 발생기기 근처에 가면 두통, 피로, 염증 증상 호소한 후 급성 갑상선암 진단받으시고 수술 후 회복한 사례가 있습니다. 신체 이상이 있을 경우 전자파 과민 증상이 발현될 수 있습니다. 전자파 과민 증상으로 신체 이상이 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대책은 1번 전자파 발생원과의 거리두기입니다. 비용을 들이지 않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전자파는 거리 감쇄가 뚜렷한 특징이 있어서 가능한 거리두기 하시길 바랍니다. 전자파 노출 시간을 줄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루 3번 가족 식사를 꼭 챙기시고 요리를 좋아하시는 분께서 갱년기에 들어서서 저항력이 약해졌을 때 전자파 과민 증상이 시작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요리할 때 나오는 사용가스도 문제되겠지만 인덕션, 하이라이트 등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는 극저주파로서 바람이군 분류 물질입니다. 대책 2번은 전자파 차단입니다. 전자파 차단 원단, 커튼, 필름이나 와이파이 저감 커버 등 다양한 용품들을 이용하여 차단해서 전자파 차폐, 저감한 상태에서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전자파 차단 모자, 의류 담요, 텐트, 캐노피 등 많은 제품이 있습니다. 현재 사용하는 전자파는 대부분 90% 이상 저감해도 사용에 지장이 없습니다. 휴대폰 사용 시 스피커폰 사용, 조명 등 접지 철저히 하기, 접지 안 된 전자기기 사용을 줄이기, 가전제품과 거리두기, 전자파 강한 전기장판 사용하지 않기. 흙집, 항토집은 어싱도 잘 되고 전자파 저감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통나무, 한옥, 목조주택은 전자파에 더 노출되는 경향이 있어 전자파 차단 대비가 안 된 목조주택은 피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어싱입니다. 1. 어싱은 접지입니다.
접지는 전자파를 다루는 저감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어싱은 전자파를 직접 차단하는 방법은 아니지만 패러데이 케이지 효과를 내면서 간접적인 차단과 어싱의 효과로 전자파로 인해 증가하는 인체 전압을 낮추어서 전기적인 교란을 예방 되돌리는 역할을 합니다. 2. 맨발 걷기가 야외에서 가능한 어싱 방법 중 하나입니다. 3. 차박을 가서 어싱용품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4. 전자파가 강한 실내에서는 어싱을 늘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5. 전자파 약한 지역으로 이사하는 것입니다. 해외에서는 백색지대라고 해서 전자파가 없거나 아주 약한 전파망원경이 있는 지역은 주변의 전자파 발생을 억제하는 지역으로 백색지대라고 부릅니다. 이 지역으로 이사를 가서 마을을 이루고 살거나 프랑스 같은 경우 알프스 산 아래에 전자파 없는 마을을 만들어서 지자체에서 삶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6전자파 관련 도서 정보 탐색입니다. 단 정확하지 않은 정보들에 노출될 수 있고 틀린 내용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도 있어서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바닷가 산책 자주 하시는 습관도 꼭 맨발 걷기 하지 않더라도 인체 전압을 안정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고 바닷가는 대체로 전자파가 아주 약합니다.